접점 구할 때 도함수에다 넣으면 안 된다. 본함수에다가 넣어야 된다. 애들이 그 도함수에다가 넣은 다음에 접점을 잘못 구해서 갱일이 전사하는 경우들이 꽤 나오더라.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급하면 급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막 중간고사 볼 때 막 시간이 막 촉박해 막. 시간 풀어냈는데 시간 막 얼마 안 남았어. 그때 막 애들이 막 넣는단 말이야. 막 넣었다가 이제 보니까 도함수에 넣은 거야. 선생님 제가 그 너무 쉬운 문제를 틀렸어요. 제가 그날 미쳤었나봐요. 제가 왜 접점을 구하는데 도함수에 넣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수민아? 그래서 조심해라 뭐 그 얘기를 하겠고, 그때 내가 뭐 어렵다고 안 풀어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로피탈 쓰면 괜찮은 문제들 있다 했던 것 같고, 421번은 안 풀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421번은 안 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나중에 풀어주면 되죠. 시간 될 때.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접근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많은 유형들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놨어요. 428번을 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어요. 요런 문제도 조금 특이한 문제죠. 428번 같은 문제. 이게 딱 뭐가 주어진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조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하고, y는 3x 플러스 8이 접한다. 이게 접해요. 자, 고1 때는 접한다고 됐으면 뭐로 갔죠? 일반적으로 고1 때? 다 판별식 가지 않았냐? 기억나냐? 판별식 영 갔던 거 기억나냐? 접하면 고1 때? 연방에서 다 2차 방정식 나오니까 판별식 갔는데, 뭐 슬픈 이야기지만 3차 방정식은 뭐 판별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수민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접한데 어떻게 풀어야 되죠? y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ax하고 y는 3x 플러스 8이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죠? 안 풀어요? 치환?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접점 놓고 풀면 돼요. 접점을 치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접점을 못 구한다 그러면 밑에서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치로 놓으면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t를 나오고 t를 넣어도 똑같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겠죠? 둘 다 접점이니까 거기서 만날 거니까 t를 집어넣으면 만나요.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는 3t 플러스 8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얘를 미분 때려가지고 t를 넣으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기울기 몇이 나와야 되죠? 다현아? 몇이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얘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3이잖아. 그래서 요거 얘 미분 때려가지고 위에 거 미분하면 y 프라임 이제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인데, 여기다가 t를 집어넣게 되면 그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접점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t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죠? 기울기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는 몇이 나온다? 3이다. 두 번째. 그리고 연립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미지수가 t하고 a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소거시키는 게 가장 편하냐면, t를 소거시키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수민아 누구 소거시켜야 되죠? a를 없애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입법으로 없앨 수밖에 없으니까 a를 이렇게 풀어줘요.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론 t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 접점 찾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접방 문제에서는 뭐 잘 모르겠어.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접점 찾으시면 되고요. 접점의 x좌표 모르면요, 그냥 t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9만 되면 거의 다 풀려요. 이게 그냥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계산이 좀 그지 같죠? 기분이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3t를 집어넣으면은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에다가 자 얘랑 얘랑 곱할게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우변은 3t 플러스 8이니까 3t가 써져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니까 넘어가면 2t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t가 나오고 2t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8은 0이 나오는 거죠.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뭐 그냥 잘 찍어서 맞추면 되겠죠? 2로 약분하면은 t제곱 플러스 t제곱 더하기 4는 0이 나오는 건가요? 어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치? 이거 뭐 집어넣어야 t 나오냐? t가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냐? 뭐 구하는 문제야? t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상수 a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냐? 맞죠? t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8, 4, 0 되겠으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a값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접점 구한 거죠. t 마이너스니까 넣어볼게요. 그럼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4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유형이 보통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인데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딱 세 가지야. 접점이 주어진 경우, 지울기가 주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뭐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도요. 다 접점으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방 문제는 그냥 얘가 그냥 길이다. 푸는. 그러면은 뭐 잠도 깰 겸 432번 하나 풀어볼까요? 오늘 접방까지는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수능과 정리까지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어허 우리 정말로 들어갈 거지. 학점이 그때 엑소 들어가는 거 슬픈 이야기네요. 그때 엑소 관련된 거는 우리 화요일날 좀 일찍 왔으면 뭐 딴 데 하던지 뭐 되지 않을까? 그죠? 오늘은 일단은 접방까지 한국학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특대극소는 선생님과 함께 단둘이서 화요일날 조금 일찍 왔을 때 한다든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뭐 주말에도 따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더 늦게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따로 뭐 보강하고 이렇게 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뭐 여기서 이제 뼈를 묻는 거죠, 뭐 사실. 그래서 뭐 늦게까지 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 좀 하고 학교 그 프린트물 좀 잘 챙겨갖고 오세요. 그거 좀 432번. 접하도록 한다고 했어. 모든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얘도 뭐 접점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다 접점 놓고 풀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다. 푸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도. 그럼 좀 편하지 않아요? 막 고민, 뭐 고민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접방 문제잖아. 근데 고민하지 마. 접점 구하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는. 뭐 그렇게 놓고 풀면 되니까.
뭐 접점의 x좌표가 t라고 놓고 또 시작하는 거죠. 뭐. 문제가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고 다 똑같은 문제여서 사실은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을 여기서 t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럼 이 미분해가지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인데 t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는데 그 기울기 몇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t 집어넣으면 1이다. 그럼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가 1이다. 두 번째 기울기니까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특별히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죠? 다 푸는 것들이 이때 모든 상수 a값 t가 여러 개 나오나 봐. t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얘가 좀 짜증나지 않냐? 얘 어떻게 없애야 돼? 수민아? a 없애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야 돼? 이게 연방이 좀 어렵지 않냐? 이거. 이게 약간 A 풀면은 약간 분수식 나오지 않냐? 이게? 이거 이제 A만 남겨놓을 거 아니야. A로 묶으면 2t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죠. 그럼 1-3t 제곱이 되겠고 A는 2t 플러스 1분의 1-3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연방한다고 치면 다른 거로 연방하기는 더 어렵지 않냐? 수민아 더 쉬운 게 있어? 연방할 때? t제곱 묶었어요? t제곱 묶었죠? 되게 잘하면 묶여주시나요? 이거를 묶었어? t제곱으로? 그게 더 나아? 계산할 때? 어떤 연방이 제일 좋은지 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연방이 제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계산이 이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t도 여러 개 나오는데 일단 뭐 계산이 어려운 거지 뭐 푸는 개념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조금 짜증 나긴 하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얘가 t로 넘어가서 t로 묶었다 이거죠.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또 한번 해볼게요. t제곱 플러스 at제곱 넘어가면은 t 빠지니까 a-1의 t가 나오는 것 같고요. 0 t로 묶으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1 얘가 인수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쪽이 좀 더 대단히 쉽다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가 뭐로 인수분해 되냐? a-1하고 1하고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를 묶는 게 우리 수민이가 묶는 게 훨씬 좋긴 하겠네요. 요거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쪽이 훨씬 더 대단히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건 계산의 과정이니까 t하고 t 플러스 a-1하고 t 플러스 1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t가 총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t가 총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때 총 3가지가 나오네요. t가 맞죠? t가 총 3가지가 나와요. t는 첫 번째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때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a 값이 존재하는 거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네요. 여기 자꾸에 나는 예쁘게 0부터 대입해볼게. 0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이죠. a는 1이 나옵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밑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2 이때는 2가 나오겠어요.
이게 문제네요. t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를 대입한다고 치면은 여기서가 좀 방정식으로 나오겠네. 이게 방정식으로 곱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요 경우가 조금 헷갈리네요. 저 a에다가 자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인데 1 더하니까 플러스 3. 우변은 1 마이너스 3의 t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a가 나오겠고요. 여기가 1 빼기 3a 제곱 플러스 6a 더 빼기 3. 오, 판타스틱. 다 넘겨.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돼서 a 값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로 인수돼서 a 값이 몇 개 나온다? 1 또는 2 겹치네요. 겹치네요. 뭐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모든 상수 a 값에 하면 뭐가 된다? 답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 뭐 상문제라고 보기에는 그냥 계산만 복잡한 거지 사실 뭐 개념은 이게 뭐 차이가 있냐 여기까지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상문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문제다. 뭐 계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안 좋아해요, 선생님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내야 되냐, 일단 복잡하게. 우리가 개념에 충실해야지. 그래서 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수민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내신 안 그래도 시험 계산하기 바쁜데 뭐 이렇게 좋은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요즘 여기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기울기를 주는데 약간 기울기 대놓고 안 줘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즘 곡선 밖에 한 점이 좀 지겨워서 조금 빈도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봅시다. 433번에서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씩 써면 되는데 하여튼 뭐 두 개 구해볼게요. 433번도 이거는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고요. 이거 이제 미분 때려요. 미분 때려서 접점을 찾죠. 접점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얘가 3일 때라고 했죠? 두 개 나올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 3으로 약분하면은 뭐 이렇게 딱 두 개가 이쁘게 나오죠.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은 0에서 접점의 x좌표가 3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3일 때 접점을 이제 구해보는 거죠. 접점이 첫 번째 3일 때 3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3, 27 마이너스 27 63, 18 플러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7 접점 하나는 3, 마이너스 17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1, 마 3,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3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접점으로 하면서 기울기 3짜리 직선을 보내시니까 두 개 나오죠. y는 3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3, 마이너스 7 두 번째로는 y는 3에 마이너스 1, 3이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두 개의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쓰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고2 때를 잘 했다고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야. 두 직선 한 점이 만나. 거리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물어볼 리가 없어요. 평행할 때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배웠냐면 이 거리인데 여기서 한 점을 그냥 아무거나 찾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끝나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한 점을 찾았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럼 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3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3이 지나가겠지? 마이너스 1,3하고 요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 거리 공식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기억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요? 다 잊었어요? 잊었니? 자, 공식 한번 써보세요.
이거 구하는 거는 사실 그 공식 없어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 x1, y1과 일반형으로 써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 있으면 점과 지선 공식은 d는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x하고 y들이 들어가요. ax1 by1 더하기 c에다 절대값.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거. 그래서 뭐 요거 해보면 y는 3x 빼기 9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6인가요? 그래서 넘어가면 3x 빼기 y 빼기 26은 0하고 마이너스 1, 3하고의 거리공식 쓰면은 d는 3 제곱하고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이 되겠고요. 들어가요.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마3 마이너스 26의 절대값. 루트 10분의 계산해보면은 6이니까 32. 그래서 루트 10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약분되니까 5분의 16 루트 10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몇 번이죠? 아직 계산이 그지 같네요. 한 번인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접선의 길이 구하는 접선 방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뭐 했다?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았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들이 활용돼서 나와요. 많이 물어보죠. 접선을 되게 좋아해.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보면. 436번에서의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재밌는 거죠. 436번, 그 다음에 439번. 이런 문제가 재밌는 문제예요. 자, 이 436번, 439번 문제가 요즘 나오는 트렌드인 거야.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가 안 나요. 잡아봐. 이게, 근데, 그러니까 별표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는 게,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칠하는 이유는 왜 칠하냐면,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만 구하는 문제야. 봐봐. y는 x제곱이 있어.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y는 x, 2x 마이너스 1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이 곡선에 있는 점, 여러 개가 있죠? 이 곡선에 있는 점들이 많은데, 그때 얘하고의 최단거리가 누구냐를 묻는 거거든? 거리의 최소값을. 그러면 이게 이 얘기야, 결론은. 봐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봐봐.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옮겨가면서 처음 만날 때, 그때가 최소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평행하게 이동하시고, 처음에 딱 만날 때, 이게 최소거리인 거야. 그게 뭐냐? 이게 평행하게 이동하다가, 만날 때, 이게 접할 때. 이게 접할 때. 이때가 바로 제 최소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몇인 거야? 기울기가 2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방을 구하는 거야. 결론. 이 문제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방을 구하면 이 접점이 나왔겠지. 그럼 접점이 나오게 되면 뭐 하면 끝나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이게 차단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 거야. 이걸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최소거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대놓고 줬다라고 주지 않고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식 문제를 이렇게 기울기 좋게 안 좋게 모르겠지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이런 게 트렌드예요.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찾아내는 거야. 그럼 기울기 2짜리인 거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 점을 찾는 거야, 이 접점을. 이게 미분 때리겠지. 그럼 이제 2x가 나오고 이게 기울기가 2인 거니까 x값이 몇인 거야? 1인 거야. 이 접점이 1,1이 나옵니다. 기울기 2때. 그래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얘랑 거리 공식이 있으면 최소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티 안 나요. 얘를 이제 일반으로 바꿔요. y 넘길게요. 그럼 2x 빼기 y 마이너스 6은 0하고 1,1과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럼 d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고요. 1,1 들어가면은 2 빼기 1 빼기 6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5가 되겠고 답은 루트 5가 됩니다.
무슨 내가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어디 나오냐면 439번에 있는 거죠. 439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요즘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내면은 뭐 앞에 있는 거는 다 맞아야 되잖아. 그런 거 항상 우리 뭐 당연히 맞아보고 오잖아.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갔을 때 거기 맞아야 되는 게 있잖아. 막 맨 뒤 거는 되게 어렵게 맞기 어려운데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유형들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씩 맞아야 등급이 올라가잖아.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앞에 다 맞아야 되는 거 있고 뒤에서 이제 하나씩 맞을 때마다 올라가는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맨 끝판왕 문제들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439번 같은 문제가 많다는 거야.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공부해서 우리가 쉬운 것들은 다 맞을 거고 이제 439번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맞춰야지만 우리 등급이 뭐 3등급, 뭐 2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이제 3등급 이상이 되면 좋다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니에요? 자, 그럼 439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풀고 조금 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몇 개 남냐, 유형이? 많이 남냐? 많이 남았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죠? 10번까지 하고 해야 되나? 10번까지 하고 쉬면 되지. 자, 439번을 봅시다. 만만한 또 2차 함수가 나왔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와 x축과 y축에서 만나겠죠. 뭐 x축과 만나는 점은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으면 x축과 언제서 만나냐면 2하고 어디서 만나죠? 수민아?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네? 맞죠?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고요. y절편은 0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 것 같아요. y절편 0일 때 2. 그래서 x축과 만나는 x축, y축과 만나는 주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의 x좌표는 양수다. 얘가 a인가 봐요. 그 다음에 y축과 여기가 b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가 있겠고 P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P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는데 이때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기울기를 준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 이게 접했을 때 여기 P가 있어야지만 이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얘 문제도 지금 기울기를 대놓고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지. 근데 이 두 점 때문에 기울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두 점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지. 참 재밌죠? 이게 지금 두 점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지. 그때 넓이가 가장 멀리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 또 미분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이제 뭐 찾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x가 1이 돼요. 이 점이 1이 돼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1,2가 된다는 거지. 이 점점. 그러면 밑변은 정해져 있고 높이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고르고 쓰면 되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y좌편 2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하고 요거 1,2하고 거리 공식을 쓰면 그게 높이에요. 밑변은 구해졌죠? 2니까 2루트 2가 밑변이 되겠고요.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높이만 최대값 구하면 돼요. 이걸 통해서. d는 1,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고요. 1하고 2 집어넣어서 절대값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루트 2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높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약분 될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높이 루트 2분의 1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답은 1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울이 대놓고 안 준다는 거죠. 우리 단위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국어학원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피곤합니까?
자, 440번만 풀고 쉴게요. 곡선밖에 한 점에서 나오는 건데, 요것도 접점 찾는 거죠. 요것도 다 지우개 주어졌을 때 접점 찾는 문제고, 다 접점 문제예요. 440번은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을 준 거죠. 접점 찾는 문제죠. 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요거 풀 때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겠는데, 자, 0,2가 곡선밖에 한 점. 그 다음에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때 그 접점의 x절편을 찾는 문제인데, 자, 봐봐. 접점을 또 놔요. 접점을 놓고 문제를 풀어요. 접점을 놓으면 접점은 t, t 세제곱 플러스 2t가 되겠고요. 이제 미분해요. 미분해서 또 기울기 구해요. 3x 제곱 플러스 2니까 기울기는 3t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정석적인 방법과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따라 알려줄게요. 자, 정석적인 방법은 첫 번째 뭐냐? 이 접점하고 기울기를 아니까 뭐를 만들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 점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y는 3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이 기울기야. t, 여기 지나니까 x 빼기 t, 그 다음에 y는표 t 세제곱 플러스 2t를 지난다. 이때 얘가 0,1이 지나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2 대입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미리 넣어요. 어떻게 하냐? 점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접점하고 0,1는 만들었으니까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어. 걔가 2야. 자, 이건 이제 선생님 방법이에요. 이건 1번. 자, 1번. 이건 이제 정석적인 방법. 2번. 근데 미리 넣어. 두 점으로 기울기 만들어. 어떻게 돼? t 빼기 0. y좌표 t 세제곱 플러스 2t에서 2 빼. x 증가로 y 증가로 이게 기울기를 컷해야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선생님이 쓰는 방법. 나는 근데 먼저 그냥 2,0을 대입해라. 0,1을 대입하자. 뭐 나중에 뭘 대입하냐 귀찮게 그냥 늘 때부터. 그래서 먼저 넣어. 뭐 수민이 어떤 게 좋은 거 같냐? 뭐 다 좋죠 뭐.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면은 다 대입되는 거야. t를 이제 곱하게 되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가 실근의 개수만큼 접점이 나오고 그 접점이 나온 개수만큼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2t 세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2는 0이니까 t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접점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접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 3이 되겠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접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5에 x 플러스 1 빼기 3. 그래서 y는 5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때 어떤 절편 찾는 거야?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2. 이게 답이야. 마이너스 5분의 2가 몇 번이죠? 4번.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토요일이 가장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내일 쉬면 되잖아. 내일 뭐 아침부터 뭐 있어? 그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에 뭐 있어? 수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금토는 조금 나은 거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지 않나요? 수민이는 내일만 없는 거지? 토요일은 아침부터 또 가는 거지? 네. 내일 잘 쉬시고요. 사람이 또 쉬어야지 하니까. 쉴 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유형 몇 번으로 가면 되냐면요. 접선밖에 한 점을 했고 440번. (446번) 넘어갑시다. 445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쌍문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449번 문제나. 활용해 볼게요. 446번에. 활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2, 마이너스 1에서 두 접선의 접점과 뭐 이런 거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x를 묶으면 x 마이너스니까 0하고 1에서 끈을 갖는 거고 2, 마이너스 1이면 뭐 여기 어딘가 있는 거겠죠. 2, 마이너스 1 있지 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접하는 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접점하고 여기 접점하고 그 다음에 원점? 원점은 여기네. 그래서 뭐 이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접점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접점을 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로 놓고 지우기는 이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이 두 점으로 기울기 만들어. t 빼기 2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플러스 5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t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여기 좌표가 1이었네. 여기는 1, 0.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 그럼 끝났죠?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1이죠? 높이는 6이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넓이는 3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삼각형이네. 요런 삼각형. 쉽죠? 어렵나요? 어려운 거 얘기하세요. 자, 봅시다. 450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너네 다 똑같은 문제야. 곡선이 있고요. 3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것밖에 한 점 a, 4에서 접선이 오직 한 개래. 그러니까 접선이 오직 한 개라는 거는 접점이 몇 개만 나와냐면 접점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접선이 한 개라는 얘기는 접점이 한 개라는 얘기고 그럼 접점은 t의 실근인데 t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예요. 결론. 그래서 접점은 t,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미분 때리면 3x 제곱 플러스 12x니까 기울기는 3t 제곱 플러스 12t가 되겠어요.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면 t-a분의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4에서 4 빼니까 없어지죠? 이게 3t 제곱 플러스 12t가 되겠고요. t-a 이렇게 곱해요. 이때 이거의 실근이 한 개 나와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나와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접수한 한 개다. 초점 한 개 나와야겠죠. 초점 한 개면 t 방정식에 t의 실근이 하나 나와야 된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몇이냐? 12at. a는 마이너스 6이 아니고 a는 0이 아닙니다. 넘어가면 2t 세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6 마이너스 3at 제곱 마이너스 12at가 0이 되는 거니까 t로 묶어줄 수가 있죠. 2t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at 빼기 12a가 납니다. (0일) 때 하나 나왔잖아. 보여? 시그널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이 안 나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던지, 만약에 시그널 나왔어? 그럼 0인 근이 뭐 나오던지, 0으로 중근이 나와도 되긴 하겠죠? 야, 0으로 중근 나오려면 이 뒤에 다 싸그리, 근데 0이 되면은 없어지죠. 중근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6도 안 되는데 0도 안 되고 -6도 안 됩니다. 결론은 얘가 뭐가 되는 얘기냐면 실근이 없어야 돼. 자, 나왔습니다. 0 좁하는 게 시그널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이라는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 판별식 쓰면은 6-3a의 제곱 마이너스 4a c 2차 분식이 나오죠. 이런 활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계산해보면은 9a 제곱 6, 3, 18이니까 36a 플러스 36 마마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8, 26, 96a 그래서 9a 제곱 마이너스 36, 96이면 플러스 60a 플러스 36은 0보다 작겠고 3으로 약분이 되나? 9는 안 되죠. 얘 때문에. 9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으로 약분하면 3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3a랑 a 4는 6, 38 2 딱 되네. 그죠? 3a 플러스 2 마이너스 6부터 a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마이너스 3분의 2까지가 되겠네요. 작다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요게 mn이에요. 요 mn은 곱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약분하면 4가 나오겠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선의 개수, 접점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연결되는 문제가 전통의 가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문제냐면 완전히 최고 난이도는 아니지만 내신에서 그 중간 있잖아요. 어딘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야지 등급 올라가는 거 문제 있잖아. 그 시험 문제 말고.
얘도 전통의 과목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 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등급 올라가려면. 일단 쉬운 거 다 맞으면 4등급부터 시작하잖아, 보통 우리가. 그 맞아야 될 거 다 맞으면 또 4등급부터 시작하잖아. 거기서 이제 한두 개 더 맞으면 뭐 3등급 되는 거고, 거기서 또 한두 개 더 맞으면 또 이제 뭐 2등급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두 문제 더 맞기 시작하면 한 등급씩 올라가잖아, 보통. 거의 두 문제가 거의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앞장 그 쉬운 거 다 풀고 그냥 딱 맞으면 4등급 나오는데 거기서 두 개 더 맞으면 3등급 되는 거고 또 두 개 더 맞으면 2등급 되고 뭐 이러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요거 문제들은 연습을 좀 하셔라. 최고 난이도 문제를 못 맞더라도 이런 거 나오면 맞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등급이 오르니까. 자, 공통인 접선은 뭐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차이. 출제가 잘 안 돼요.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y는 x제곱이랑, y는 3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도 이제 접점을 찾는 거죠.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으면은,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으면은, t 집어넣으면 t 세제곱이랑, 여기 t 집어넣으면 같아야 돼. 두 번째는 미분해가지고 t 집어넣으면 같아야 돼. 지우개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y 프라임이 3x제곱, y 프라임이 6x인데, t 집어넣으면 같아야 되니까, 3t 제곱이랑 6t랑 같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럼 뭐 나오냐? 3t로 t 0일 때, 그 다음에 3t가 6이니까 t가 2일 때, 0은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0은 안 되겠고. 2는 되냐? 2는 돼요? 2는 되죠? 성립하죠? 2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은 밑에 거 만족하니까 접점 찾았으면 이제 끝난 문제죠. 그러면은 접점은 2,8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12 기울기 10이죠? y는 12에 x 빼기 2 더하기 8이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y는 12x 빼기 24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6 몇 번이죠? 4번이 답이 되는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교점에서 접선도 쭉쭉쭉 풀어보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유형을 되게 많이 갖다 놨어요. 저기 편찬하면서 짜증나게 이렇게까지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데 좀 심각하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400 대표 문제만 풀고 빨리 넘어갑시다. 454번 오늘 끝내야 되니까 집에 못 가요. 안 끝나면. 그래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수민아? 못 가요? 어? 끝낼 수 있죠. 뭐 금방금방 하면. 자, 뭐 이거 접방 문제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뭐지? 예전에 이렇게 안 많았는데 한번 뭐지? 이렇게 중간에 2015 개정 때 한번 중간에 바뀐 적 있거든, 문제. 그때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 이거의 한 교점에서 각각 곡선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뭐 교점 구하란 문제니까 연방들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규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얘하고 연방을 때려요. 교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점에서를 구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이런 거죠. 그 교점이 또 예를 들어서 뭐 T1, T2라고 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T1, T2라고 두면 일단 봐봐. 교점은 T1, T2라고 놓을게요. 교점의 X좌표를 뭐 T1이라고 뒀어, 예를 들어서. T1이면
T1, T2라고 두면 X좌표를. 여기 뭐 T1, T2 집어넣으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교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뭐 T1의 제곱 플러스 4랑 여기 대입한 거 마이너스 3T1 제곱 플러스 AT1이 같다. 뭐 T2 넣어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했을 때인데 미분했을 때 이게 2x가 나오고 얘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잖아. 이때 T1하고 T2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그때 그 접선이 서로 추식이 돼. 응? 아, 교점이 하나 나오네. 아, 잘못해서 근데 선생님이 교점이 하나 나오고 그때 각각의 곡선의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야 되겠네. 곡선밖에 한 점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접점을 찾을 수가 있나? 잠깐만, x제곱 플러스 4랑 넘어가면은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이니까 요거의 근이 접점인데 이게 주어진 거네. 왜냐면 한 개밖에 안 나오려면 저기에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되지? 실근이? 수민아? 그럼 이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판별식이 0이 되도록 배우기 때문에 이게 한 개로 나온 거네. 판별식 0 된다고 칠게요. 판별식 0.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 곱하기 4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은 이게 64인가요? 맞냐? 16 곱하기 4가 64 맞아요? 맞아요?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죠? 뿔마 8이 나오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8이네요. 이게 8이 나오네요. 8이에요. a가 8. 이게 8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접점이 뭐가 나오냐?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x가 1이네. 접점이 1이네. 교점이 1이네. 1,5에서 뜬 거야. 1,5에서. 이해됐죠? 교점이 한 교점에서 근데 여러 개의 교점이 나와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서로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수직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이 교점에서 나온 게 수직한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넣었을 때 수직하게 나오는 거를 뭐 찾아보긴 해야 되겠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문제가 한 교점이 문제가 이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두 곡선의 한 교점에서 이게 A가 8이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수직한 거 쓰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게 이 소리인가 봐요. 이게 지금 이 소리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잡아봐.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가 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됐는데 뭐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왔나 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교점에서 각각의 곡선의 근 여기서 그은 게 요렇게 되는 거라 요렇게 되는 게 있을 때 이게 수직한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수직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중에 수직한 그때 나오도록 한 교점에서 각각 그 곡선의 근에서 서로 수직이 돼.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요런 얘기죠? 그죠?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이런 거야. 이 점이 내가 t라고 할게. 이 접점을 t라고 한다면 이게 접점에서 교점이야. 그러니까 t를 집어넣으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at가 같은 거고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로 이 t를 넣었을 때 서로 수직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하면 여기 2t가 뒤에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 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곱이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됐는데 요거를 연방을 때려서 A 값을 찾으라는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없애기가 좋겠냐? T 없애기가 쉽지가 않지 않냐? A를 소거시켜야 되냐? 누구를 소거시켜 잘 소거시켰다고 소문이 날까요? A만 남겨놓을 수 있나? 이게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이게 12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at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위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4t의 제곱 위로 넘어가면은 이게 조금 어렵네.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는 0. 얘는 이렇게 나와. 이거 다 넘겨. 그러면 12t의 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1은 0.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방을 찾아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A 없애려면 요거 2배에서 빼면 게 되게 쉽지 않나? 연방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네요. 얘 2배 때려. 빼. 그럼 이제 4t 제곱 나오겠고 없어지죠. 빼면은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t 제곱은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t는 뿔마 2분의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뿔마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a가 양수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 같아요. 조금 문제가 조금 그지 같긴 하네요. 조금 계산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네. 이렇게 이쁘게 주진 않죠? 조금 우리 짜증나게 주죠. 그래서 뭐 2분의 3부터 집어넣고 2분의 3이 이제 양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t제곱이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들어가면은 9가 나오겠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되겠고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 나오겠죠? 넘어가면 2분의 3 a는 더하면 13이 되겠고 a는 13의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6 요게 답이겠죠. 조금 계산이 마이너스 되면 음수 나오니까 조금 계산이 조금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해석하기에 조금 어렵게 주긴 했네요. 이게 변형 문제가 너무 많아요.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진 않아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458번 갈게요. 여기는 안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곡선 위의 점 1,2의 접선을 A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접점을 준 거야. 거기서 수직한 거랑 접하는 거 구해서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넓이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접점까지 다 줬기 때문에 노가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점을 뭐라고 줬냐면 1,2를 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기울기는 뭐 프라임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몇이 나오냐면 기울기가 4야. 이 기울기 4짜리인 거를 접선을 L이라고 하는 거야. 접선 L은 y는 4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P를 지나면서 이 P를 지나면서 수직인 거니까 수직 기울기는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요 M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1,2를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두 직선 LN과 Y축으로 줬다는 도형의 넓이. 근데 그거 그냥 그리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Y는 4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Y절편. X절편 몇이냐? X절편? 2분의 1인가? 맞죠? X절편은 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y는 4x-2가. 그다음 요거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9. 그래서 x절편이 9. 그다음에 y절편이 4분의 9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때 여기가 이제 4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때 y축으로 두세 요 넓이 구해라. y축까지. 그래서 요거에서 교점을 구해야 돼요. 요 길이는 4분의 9 빼기 2니까 4분의 9 더하기 2가 돼가지고 4분의 17. 윗변은 4분의 17이 되겠고요. 높이 구하려면 요거 연방 때려가지고 교점 구해야 돼요. 상당히 귀찮은 문제네요. 넘어가면은 4분의 16에다가 1 더하니까 4분의 17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17이 되겠네요. 1이네. 교점 좌표 x좌표 1이니까 높이가 1입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7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 답은 8분의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 문제야. 그냥 접선의 방정식들 구해가지고 수직인 거랑 그냥 삼각형 만들어라.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뭐 그게 다 여기 문제들이 다 노가다가 많아요. 풀다 보면 뭐 썩 엄청 좋은 문제라고 보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464번으로 넘어갈게요. 중심좌표가 이거고 곡선 원C가 곡선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원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도형 나오는 문제 응용 이런 건 언제나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죠. 이때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예요. 요게 원의 중심좌표가 3에 있나봐요. 이때 요 접점이 키포인트인 거야. 이렇게 그었어요. 접점에 그었을 때 요게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다 이것도 접점놀이에요. 이게 뭐 다 똑같은데 봐봐. 여기 접점은 뭐가 될 거냐면 t,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t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t 하나 구하면 끝나. 수민아, 뭐 하나 구하면 끝난다고? t. 근데 이게 끝난 게 왜 끝나냐고 봐봐. 이 기울기가 주어지잖아. 이 기울기랑 이게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기울기는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y''은 x잖아.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뭐냐면 t 대입하면 t 대입하니까 이 기울기가 t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두 점으로 기울기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기울기는 90도니까 이 기울기 뭐가 나오냐. 요거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요 기울기가 t이기 때문에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가 t 빼기 제로분의 2분의 1 t제곱 빼기 3이 요 기울기가 뭐가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리는 거죠. 왜냐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t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문제도 다 어디가 중요한 거야? 접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다 접점으로 풀면 돼요. 거짓말이야 진짜로. 여기 뭐 모든 문제들에서 근데 어떻게 풀어요? 이 접점 이게 진짜 끝나?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접점 가지고 식만 뽑아내면 돼. 이거 뭐 맨날 수직이니까 뽑아내기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t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인데 t를 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1을 또 곱해요. 1을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t제곱은 4예요. t는 몇이 나온다? 여기는 2가 나오는 거죠. 접점이 2인 거예요. 그럼 이 좌표가 2,2예요. 여기 0,3이잖아. 반지름은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겠죠. 몇 나오겠냐?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접점값은 다 끝나는 문제예요. 타이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뭐 쪼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466번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접점 문제예요. 저희 믿으십시오. 이게 상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접점 놓고 풀면 다 돼요. 그래서 잠도 깰 겸 466번 하나 풀까? 풀어볼래? 접점 놓고 푸시면 돼요. 저희 믿으십시오. 여기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아닌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믿으십시오. 접점 놓고 풀어. 안 풀리면 접점 놓고 풀면 된다. 모두가 접점놀이다. 접점이 1,2고 y는 x 세제곱 더하기 1인 것 같아요. 중심이 y축이다. 접점을 줬으니까 이제 중심좌표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0, A라 놓을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맞죠? 이거는 더 쉬운 문제인 게 접점을 그냥 줬어요. 모든 걸 다 줬다. 이것도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y'으로 놓고 이제 풀면은 3x 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요 기울기가 3이에요. 그 얘기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빼기 0분의 2 빼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a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a가 나오겠고요. 곱하면 1. 3a는 7이니까 a는 3분의 7이 나옵니다. 여기에 0,3분의 7이 중심이 나와요. 0,3분의 7. 그럼 이제 거리 공식 쓰면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 루트가 반지름이야. 넓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그냥 쓰자. 9분의 1이라니까 9분의 10파이가 답이에요. 맞죠? 문제가 사실 상문제긴 한데 얘랑 차이점이 있냐? 수민아 이성입니까? 똑같죠? 진짜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기 물어봤냐 여기 물어봤냐지 사실은 그놈입니다. 진짜 도찐 개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찐 개찐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주십시오.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사실 우리 롤의 정리를 안 배우는 경우들이 꽤 돼요. 학교 시험에서. 근데 롤의 정리는 그냥 평균값 정리에 속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 한 부분이에요. 롤의 정리가. 근데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그 롤의 정리는 사실 안 배워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롤의 정리가 나오면 이건 0%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가 뭐냐? 이게 평균값 정리가 평균 변화율과 관계가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이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연속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점프 뛰고 그러면 안 돼. 사이를 지나간다 무조건 하나 지나간다. 사이값 정리가 사이 지나가는 거 무조건. 근데 이제 여기는 미분 가능해야 돼. 평균값 정리는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게 전제 조건이야. 미분 가능. 이게 전제 조건이야. 구간 내에서. 그래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그럼 이게 뭐냐? 구간에서 이 A 구간과 B 구간을 정했을 이렇게 정했을 때 이 A, B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이것도 이제 두 개 존재하죠. 요때 하나 존재하고, 요때 하나 존재해서 두 개 존재할 텐데,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그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 B-A분의 FB-FA가 됐을 때, 요 A하고 B 사이에 뭐 C라고 할게요. C가 A랑 B 사이에 있는데, 요 F'C 같은 게 적어도 하나,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값. 순간 변화율, 요 사이에 있는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사실 이 평균값 정리는요, 극대극소 말고 그 함수의 증가 함수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때 중에서 언제가 롤의 정리가 되냐?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FA랑 FB가 0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 보면 이런 거지.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할 필요가 없어.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이게 0이니까 롤의 정리는 이게 평균값 정리고요. 롤의 정리는 저 평균 변화율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랑 여기랑 AB를 잡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이 0인 거지.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이 0과 똑같은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굳이 우리가 뭐를 구할 필요가 없냐면 평균 변화율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467번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미분해서 뭐 되는 값 찾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 수민아? 0 되는 값 찾으면 된다는 거야. 지금 467번이 롤의 정리잖아. 롤의 정리 안 나와요. 롤의 정리 안 나올 텐데 롤의 정리 문제는 계산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평균 변화율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0인 게 존재한다. 그게 뭐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들이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극대 극소가 되는 점들이죠.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0인 거. 극대 극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평균값 정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롤의 정리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만 배워요. 교과서 이런 데 보면요. 다 평균값 정리만 들어가 있어요. 롤의 정리만 따로 배우질 않는데, 뭐 대부분 문제집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롤의 정리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출제가 안 되니까 47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72번. 그래서 뭐 그래프로 묻는 것도 잘 안 나오니까 사실은 몇 개만 풀고 끝낼게요. 우리 수민이가 간절히 집에 보내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값 정리만, 근데 평균값 정리도 사실 문제 잘 안 나와. 나와봤자 한 개. 자, 472번에 평균값 정리 문제, 가장 쉬운 문제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일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표현은 마이너스 d까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2 빼기 마이너스 2에다가 f2 빼기 f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과 f'c, 그래서 f'x를 또 찾으셔가지고 넣으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2는 몇이냐? f2는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f2는 4예요. 밑에가 이제 4가 나오고요. f2는 4가 나오겠고요.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c 대입하면은 3c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2가 나와요. 3분의 8이니까 2가 나옵니다. 3c 제곱은 4가 나와서 c의 제곱이 3분의 4이기 때문에 c가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가 뿔마 루트 3분의 4가 나오고, 곱하면 몇이 되겠냐? 곱하면 결론은 하나는 그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 둘 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 C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가요. 다 둘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둘 곱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허무하죠? 뭐 이런 문제. 사실 이 평균정리 배우는 거는 함수의 증가 감소가 도함수의 부호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그 링크가 자 그러면 476번 한번 봅시다. 잘 안 나와.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렇게만 풀고 빨리 끝낼게요. 평균값 정리 뭐 사실 자 476번에 요거를 모든 실수 x도 미분 가능하다.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미분 가능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때 잘 보세요. f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4가 자, 잘 봐. 여기다가 잘 보세요. 얘를 뭐로 나누면 x 플러스 4 빼기 x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 평균 변화율 이 구간이 뭐가 되죠? 이 구간은 x 마이너스 4부터 x 플러스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되겠고 이 평균 변화율이 만족하는 x가 있다. 여기 중간에 x가 있죠? f'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때 얘를 무한대로 다 보내요. 양변을 얘도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이제 분모가 몇이냐? 수민아 8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8분의 f의 x 플러스 4 빼기 f의 x 마이너스 4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구 값을 구해라? 얘를 구해라 이건데 얘가 정해졌어. 얘가 몇이라고 했죠? 우변이 몇이라고 정해졌습니다. 3이죠. 얘가 3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양면에 뭐를 곱하면 되죠? 8. 8을 곱하면 나온다. 그래서 요 값이 평균 변화를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무하죠? 8을 곱하니까 8, 4, 24가 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지 같은 문제죠.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거기다 이제 극한만 보냈을 때. 그래서 이 x가 이 사이에 있잖아. 그죠? 무한대로 보내면 거의 똑같이 나올 텐데 이런 그지 같은 문제. 477번은 솔직히 말해서 야 요즘 이런 건 난 본 적도 없긴 한데 문제들을 보면 가끔 나와 477. 아주 그지 같은 문제고요. 477번을 풀고 끝내긴 할 건데 나오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477번은.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는 문제고요. 이것도 끼워 맞추기 문제지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문제예요. 478번은 그냥 보이죠? 수민아 478번은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마지막에 다 풀어도 끝내고 478번을 풀어볼게요. 이거 그림 그리기 놀이죠. 478번. 478번은 근데 그림 그리면 끝나요. 이거 뭐 지나가서 강아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대체해서 한번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고 갔는데 이렇게 갔고 여기서 여기가 1이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이제 4일 때요. 요렇게 얘랑 똑같은 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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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온다. 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뭐 허무한 문제. 이게 지금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 근데 이게 5개. 이게 478번이에요. 뭐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 나오면 뭐 개꿀 문제가 되긴 한데 뭐 수면 내겠니? 안 되겠죠? 뭐 이런 게 이제 평균값 정리 문제죠. 이제 대망의 477을 풀어주면은 적방까지 이제 시험 범위를 다 나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판타스틱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477번 거의 나올 게 높지 않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문제지만 fx가 x 세제곱이 답이고요. 요게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약간 세타가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지. 소수 부분? 약간 느낌이 뭔가 소수 부분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h의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리미트 h가 0부터 세타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세타를 조금 나오도록 조금 이렇게 야무지게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어렵죠? 뭔 소리일까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이거 넘긴 다음에 h의 양을 나눠.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뭐냐? a 플러스 h랑 a 사이에서의 평균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분할이에요.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예요. 그래서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요 a 플러스 세타 h가 요 사이에 있어요. 평균 변화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됐나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약간 좀 썰렁하죠? 이런 기울지 같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 만족하는 요 구간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은 요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평균 정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타만 남겨놔야 돼, 세타만.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갔냐? 샌드위치 정리로 가요.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수민아? 샌드위치 정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A를 빼요. A를 빼면 0부터 세타 H는 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타만 남기니까 양면 H가 나눠. 근데 H 양수니까 나눠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나누면, H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안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세타를 H를 0으로 갔을 때, 라고 했나요?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H가 0으로 갔을 때, 뭔가 잘못한 것 같죠? 나의 실수겠죠? 여기서 이제 H를 0으로 보낼게요. H를 여기서 보내야 되겠죠?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당연히 0이니까 얘도 등호 붙겠죠?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세타 값이 내가 뭘 안 넣었죠? 뭘 실수했을까요? 이거 미분해서 안 넣었네. 이거 미분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넣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 값이랑 같다는 것도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썼네요. 여기 넣어서 이것도 좀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썼어요. 뭘 안 했나 조금 했는데 계산이 좀 그지 같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나누는 건 둘째치고 일단 여기서 좀 쓸게요. 요거 h분의 요거 계산하고 요 미분해서 계산하면 h분의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됩니다. 좌변은. 우변은요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3x 제곱이잖아. 미분하면 이거 집어넣으면은 3의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여기 같아요. 여기 a 세제곱 없어지고 분대가 뭐 남냐면 3a 제곱 h 플러스 3ah 제곱 플러스 h 3승 남겠고 h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럼 좌변은 3a 제곱 플러스 3a h 플러스 h 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변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수민아? 문제 있냐? 있어요? 그래서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h를 0으로 보내겠죠? h를 0으로 보내면, 여기도 h를 0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h 0으로 보내게 되면, 얘가 0으로 가니까 3a 제곱만 남아요. 0으로, h 0으로 보내게 되면, 3a 제곱 나오네? 얘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네? 오, 내 실수. 세타 남겨놓고 다 계산해줘야 되겠네. 자, 떠나자. 계산을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2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은 3a 제곱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6a 세타 h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h로 이제 묶어줄 수 있겠죠. 같다고 하니까 여기서 세타가 나오겠고, 여기서 세타로 이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세타로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냐? 예쁘게. 자, 요거 묶어볼게요. 근데 요거 같이 놔두면은 3AH 둘이 같이요 그러면은 세타가 뭐가 되면 되냐? 같이요 그러면 수민아. 계산이 이렇게 안 나오냐? 세타에서 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세타로 묶어볼게요. 여기 세타로 묶으면은 6AH 더하기 3세타 H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H로 나눠보면 일단 H 나눠봅시다. H 나누면 어떻게 되죠? H로 양변 나누면 H 전보다 크니까 3A 플러스 H 계산이 계속 안 되네. 6A 세타 플러스 3 세타 제곱 H.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겠죠? H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나왔다, H. 자, H 0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같아야 되니까 이제 세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 3A만 남죠? 여긴 얘 0으로 가니까 뭐만 남죠? 6A 세타가 남겠죠? 같아야 되니까 세타는 뭐가 나오냐면 6A분의 3A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뭐 남은 건 없어요. 0이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